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기업인 여러분,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전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강원 의료기기 북방시장 진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료강국인 한국에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으로의 진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근본 세미나를 통해 더 많은 강원도 의료 기업들이 북방시장에 진출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1인당 의료기기 관련 지출 비용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2019년 기준 48억 달러였던 러시아 전체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4.2%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 최대 의료기기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는 수입 제품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 비중을 낮추고 외국 의료기업의 러시아 입찰 참여 제한 법령을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점차 확대하는 등 현지 의료기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의료기기 및 IVD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의료기기 등록 요건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이상 5개 국가연합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시장 확대 효과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애 진단 장비가 23%, 일반 수술 및 내시경 검사기기가 10.6%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5%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2년에 들어서면 시장 규모가 약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기기 및 용품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 3D 치과용 엑스레이 사용 증가 등 치과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연평균 5.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흡수성 봉합사의 사용 증가, 그리고 혁신적이고 저렴한 의료용 일회용품의 확대 등 다양한 성장 요인으로 의료용 소모품 분야는 2022년까지 연평균 5.1%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제한 품목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현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 기술 제휴, 자본 투자 등을 통해 현지 생산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정부 섹터는 국가 전략 프로그램인 헬스케어를 2018년 채택하고 2024년까지 약 225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8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정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섹터는 아주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고급 장비의 수요 확대, 하이테크와 전문화된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민간 부분 성장과 함께 최근 민간 병원의 대형화 및 고급화, 네트워크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망자의 56%가 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심혈관 관련 질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 관련 산업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가의 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장비에 대한 서비스 부재, 외국 장비에 대한 매뉴얼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 장비를 진단과 진료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정부의 의료기기 지원 정책, 민간 부분의 성장과 대형화, 고령화, 만성질환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부분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자국 생산자 보호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현지 업체와의 협력, 공동사업 또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는 수입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자국 의료기기 제품들의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주요 수입국은 독일입니다. 특히 치과용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전체 의료기기 수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치과 교정 제품, 보철물, 영상 촬영기기를 수입하는 미국이 15%로 두 번째 수입국입니다. 한국은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산 의료기기 주요 수입 품목 중 영상진단기기가 50%, 치과용 기기는 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을 수입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주로 CIS 국가로 의료기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으로 22%로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벨라루스 12%, 우크라이나 8% 정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는 2018년 기준 총 32억 불의 의료기기를 수입한 것에 비해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대비 수출액은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수입업체 상위 기업은 메트로닉, 브라운 등 미국과 독일 기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위 20위권 내에는 옴논, 올림푸스 등 일본 기업 등이 있고요. 중국 기업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민드레이라는 업체가 15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20위권에는 비록 들지 못했으나 삼성 메디슨이 2,400만 불로 26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러시아 의료기기 수입 품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액투석기와 필러가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외에 스탠드, 초음파 기계, 혈당 측정기 등이 그 뒤를 이어 러시아에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됐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위해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수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국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중부 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유러시아 경제연합 공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시장은 보다 더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등록 절차에 대해 수정 및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큰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약점은 높은 노동 세율로 인해 투자자의 간접비 증가와 높은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의료 분야임에도 1차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고 개인당 의료비가 감소하고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지출이 약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경제 역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 기대 수명의 증가, 그리고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기기 인프라가 계속 현대화되고 있다는 점, 2013년 시행된 보건의료산업 육성 프로그램 역시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가 단연 하나의 위협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 전반에 광범하게 퍼진 부패 또한 하나의 위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비한 인구 증가,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 의료기기 분야의 수입 대체를 위해 5개년 계획 역시 하나의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수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이 갖는 강점, 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 생산이 가능함은 물론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은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협력할 기회가 많음과 동시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은 높은 품질로 인해 만족도가 높은 것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크니스, 약점. 러시아 의료기기 주요 구매처인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메트로닉 등 서구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 및 점유율이 높은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마켓 포지셔닝이 다소 낮은 점, 그러므로 인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대량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정책 추진 이후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완제품 수입이 아닌 제조 분야가 강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가능성의 증대로 러시아 진출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러시아 경제가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에 취약하고 정부 비중이 높아 의료기기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부 규제가 강한 시장이며 제품 등록 등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 기간으로 시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언급되었던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진출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드트로닉,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은 2003년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를 둔 이래로 약 2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카테린부르크에 심장 박동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펌프, 당 측정기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최대 회사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이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은 혁신적인 제품을 중시하는 글로벌 전략과 러시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환자 돌봄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병원과 협업하고 본사와 지방 사무소 간의 마케팅 협업 구조를 구축하는 등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 특화된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당뇨병 온라인 컨설팅으로 자사 제품 사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어린이 당뇨병 환자 축구대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략 제품 중 인슐린 펌프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음으로 GE 헬스케어입니다. 러시아 내 2위 업체로 영상 및 진단 장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모스크바 지사를 설립한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스크 등의 지방의 지사를 개소하며 2017년 기준 종업원 400명 이상이 되었으며 72억 루블 약 9,400만 불에 해당하는 연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여 진단장비, 수술장비, IT 솔루션, 그리고 모스크바 인근의 조립 공장을 보유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으로 러시아 정부 대규모 구매 계획을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러시아 생산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수입 대차 정책이 본격화되자 1,000만 불을 투자하여 모스크바 인근에 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 성능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고객 지향적 제품을 개발하는 등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B 브라운, 독일계 의료기기 생산 기업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로 의료 관련 제품을 수출한 기업입니다. 1980년대부터 수출을 시작해서 1990년대 현지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고 2001년 지사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수차례 인수하면서 매출 확대 및 러시아 시장에 안착하였고 그 결과 현재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브라운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은 다양한 의료기관과 장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력, 안전성, 편의성 등으로 많은 러시아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소개하는 GE 헬스케어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시장 우위에 있는 일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사기 관련 제품의 경쟁은 치열하나 현재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삼성 메디스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초음파 영상 진단기 생산 및 판매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투자를 통해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했고 영상 진단기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보급형 모델과 GE 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의 고사양 모델 또한 차별화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으로는 현지 생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화 진출입니다. 2018년 4월 러시아 업체와 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기술 제공과 부품 공급에 합의하며 지속적으로 현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의료기기 유통시장은 공기업 및 연구기관이 발주하는 물량을 포함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였습니다. 2015년 이후 80% 이상을 상회했는데요. 이는 의료 부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 확대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의료시장 섹터는 여전히 2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 카테고리별 공공부분 비중은 심혈관, 신경외과 관련 기기의 경우 공공부분 비중이 9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핵의학, 방사선 치료장비, 일반 수술 및 내시경 기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진단기기나 안과장비, 치과장비의 경우 민간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공공부분 구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체외진단장비 21%, 심혈관, 신경외과 기기 13%, 영상진단장비 13%, 일반 수술 및 내시경 기기 12%, 소생, 마취, 재활 장비는 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이 얼마만큼 공공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 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파바디스는 모스크바에 소재한 의료기기 유통업체입니다. 공공부분 매출액이 무려 7,300만 불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유통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 타고르, 델루스, 아크비스타, 아스티라 등 역시 모두 매출이 5천만 불 이상에 되는 대형 유통기업입니다. 공공부분 매출 10위권의 기업들은 대부분 델라스와 유닉스를 제하고는 모두 비즈니스 및 유통 상권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70%가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 정책으로 러시아 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수입 제한 품목이 111개까지 증감에 따라 의료기기 직수입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 대부분은 러시아 내 생산을 통해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네노바사와 함께 스텐트와 풍선 카테터를 생산하는 메트로닉, 러시아 아미코스와 함께 초음파 기계를 생산하는 필립사, 러시아 팜스탠다드와 함께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존슨앤존슨, 러시아 메드테크 서비스와 함께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한국의 비바이오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기업가의 기술 제휴, 자본 투자 등을 통한 현지화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현지 시장을 고려할 때 현지 조립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사를 설립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화 여력이 안 될 경우 지사를 설립해 초기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 설립은 현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현지 제조사들과 진출 기업들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벤치마킹과 자사만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을 고려할 때는 단계적으로 현지화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투자를 통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현지 조립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및 리스크가 단순 완제품 수출보다는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정부 납품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제품들이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심혈관, 신경외과 관련 기기, 일반 수술 및 내시경 검사기기, 영상 진단 장비 등이 품목 등이 현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특구 등 세제 혜택 등 지역별 투자 환경을 고려한 생산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현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활용한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는 품질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의 강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의 합작 투자 등 협력 현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향상,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현지 기업의 기대 효과와 신규 시장 진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현지화 소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한국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현지 유통 능력 및 공공 부분 접근성을 확보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비바이오사가 현지 기업과 러시아 노보시비스크의 혈당 측정기 제조 공장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은 일반 제품의 시장 진출보다 여러 방면에서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잘 알고 효과적으로 진출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의료 관련 기업들이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강원도 의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진출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성공적인 러시아 시장 진출을 바라며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